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폐아동의 상동행동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이가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드셨나요? 상동행동을 막으려고 해봐도 소용이 없어 좌절하신 적 있으시죠?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이 행동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힘든데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상동 행동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듣는 상동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자폐이기 때문에 상동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상동 행동은 고쳐야 할 나쁜 습관이에요. 또는 상동 행동을 그냥 두면 자폐 증상이 더 심해질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상동 행동의 진짜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상동 행동은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즐겁거나 짜증내거나 답답하거나 등 다양한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이 선택하는 방법인 거죠.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입니다. 말로 자신의 감정이나 원하는 것을 표현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선택하는 나름의 표현 방법인 거예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들에게 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표현하는 적절한 방법을 배우면 상동 행동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말을 하게 되면 상동 행동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는 제 직접적인 경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상동 행동에 의존할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상동 행동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의 상동 행동을 어떻게든 당장이라도 멈추게 하려고만 했어요. 어떤 아이들은 멈춘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더 심해지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앞에서 상동 행동을 멈췄던 아이들 또한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더 하더라고요. 이는 제가 아이에게 두려움의 존재로 인식되어 잠깐 멈춘 것이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주지는 못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후에도 상동 행동을 제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문제로 보고 제어하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 판단이 되어 그냥 이 모습을 문제 행동으로 생각하지 말고 모습 그대로 이 행동이 나타나는 패턴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동 행동은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즐거울 때, 화가 났을 때, 답답할 때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였죠. 이 행동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아이들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말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몸으로 나타나는 거였어요. 상동 행동을 통해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하는지, 상동 행동을 하는 그 순간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아이의 상동 행동을 그의 고유한 언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손 흔들기랑 빙글빙글 도는 거, 특정 소리 내기 등이 아이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어요. 아이의 그 언어를 해석하려 노력했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손을 계속 흔들 때도 지금 재밌어? 아니면 좀 불안해서 그래? 라고 물어보면서 아이의 감정을 함께 찾아갔어요. 아이가 즐거워할 때는 와 정말 재밌다 하며 그 순간을 함께 기뻐했어요. 아이가 화가 났을 때도 얼른 아이의 답답한 포인트를 찾아서 블록이 잘 안 맞아서 속상하구나. 선생님이 얼른 도와줄게 하며 구체적인 도움을 줬어요. 때로는 그 행동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어요. 아이와 함께 빙글빙글 돌면서 와 재밌다 라고 말해주면 아이는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걸 느끼더라고요. 동시에 새로운 표현 방법도 조금씩 알려주었어요. 아이가 답답해 보일 때도
필요한 언어를 제 입으로 대신 들려주곤 했어요. 이 과정은 쉽지 않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점차 아이들은 말도 늘어나고 표현도 많아지고 소통의 방식도 다양해졌으며 아이들은 답답함과 불안도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상동행동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중요한 건 이를 통해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존중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이의 상동행동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 행동 뒤에 숨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아이와 더 가까워지고 아이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힘내시고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